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치셨던 이 모의고사는 사실 모의고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 지난주 8월 17일에 출제되었던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국가직 문제의 배열은 서로 이렇게 순서와 상관없이 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저는 이제 진도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을 보였어요. 제가 이런 그 이벤트를 한 이유는 이게 실전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일주일도 안 됐던 4일 전에 우리 국가직 7급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한번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많은 학생들이 앉아 계신데 저에게 이제 이게 실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실전이었고 직렬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냐? 국사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어렵게 내면 어려울 수 있는 거고 또 국가직 7급이 뭐 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쉽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법원직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경찰직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저는 공무원 강의, 경찰 강의 같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국가직 7급을 공부한 학생들이 순경 시험 문제가 오히려 점수가 더 많이 안 나와서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반대로 경찰 시험 문제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국가직 문제를 보았을 때 뭐야 왜 이렇게 쉬워요?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렬이 더 어렵다, 어떤 직렬이 더 쉽다 이게 없어요. 그냥 그때 어려운 시험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제가 이벤트성으로 사실 모의고사를 하나 더 내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나 날로 먹었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심지어는 그게 있을 정도 이미 다 13, 14, 15회를 제가 다 출제를 했었는데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만약에 시험 문제 풀면서 또 오태현 선생님 역시 어려워. 이런 걸 내? 뭐야 이게? 역시 지엽적이야.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면 좀 아쉽죠. 안타깝고 이게 실전인데 만약에 실전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찰 문제를 이렇게 보여줬다면 또 어땠을까? 그럼 역시 좀 이랬을 수도 있고 경향이 좀 안 맞아 이랬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떡하죠? 이런 게 다 실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었기를 바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봤던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실제 수험생이었으면 몇 점을 맞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실전이죠. 7급 시험 문제,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는 7급 시험 문제, 상위 10% 평균 점수 90입니다. 90입니다. 그죠? 자, 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상위 10% 평균 점수 지난주에 몇 점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77점이었죠? 근데 제가 실전에 가면은 몇 점이 오른다고 했습니까? 15점 정도가 오를 것이다 라고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겁니다. 제가 15점 상승한다 했죠. 어려운 시험 문제를 하더라도. 자, 그럼 상위 25% 역시 몇 점이 정상이라고 해요? 25%면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 나온다 합니까? 80이죠? 80이죠. 80점입니다. 상위 25% 80. 그 다음에 전체 평균 하면은 상위 50% 평균이 몇 점 정도 나온다고 봐요? 60이죠. 자, 여러분들 이 트레이닝의 결과인데 자, 몇 점 정도 나오는지 64.79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맞았네요. 전체 50%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문제를 더 맞췄습니다.
65점이 나온 거죠. 자, 제가 목표하는 바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실전에 가셨을 때 점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이 막 되고 막 궁금해하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5점 이상 정도는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쉬운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시험이 그냥 7급 시험이라면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봐요. 거기에서 근데 제 모의고사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점수로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 향상 폭이라던가 실제 시험장 당장에 다음 주에 가서 뭐 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지를 예측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칠 때의 시험 문제는 이것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장담은 못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쉽게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점수가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많이 틀린 문제를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10번, 15번, 17번, 18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서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순서가 제가 지금 드리는 건 원래 국가직 시험의 가책형, 다책형은 상관없이 막 배열을 하는데 저는 시대순으로 다시 재배열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순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10번, 15번, 17번, 18번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역시 조선시대에서 하나를 가장 많이 틀렸고 근현대사에서 역시 초토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6개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3개를 많이 틀렸다는 것은 역시 근현대사가 상당히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서별 하겠습니다. 자, 순서 재별해서요. 시대순으로. 자, 1번. 다음 토기가 사용된 시기의 생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토기는 그릇 표면에 점토 띠를 덧붙여 각종 문양 효과를 내었으며 바닥은 평저형 또는 원저형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가 포인트죠. 부산 동삼동, 또 울주 신암리는 잘 모르겠죠? 양양 오산리 유적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거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입니다. 그럼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니까 틀린 게 뭐냐면 검은간 토기가 틀렸죠. 검은간 토기는 어느 시대? 철기 시대입니다. 나머지 움집, 가락바퀴, 용경시작 이런 건 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난이도 하. 1번 문제 정답 2번. 2번 기역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기 국가 문제. 기역에는 대군장이 없고 후 읍군 삼로 등이 있다. 산천을 중요시하고 있다. 동해입니다. 동해의 책화 풍습을 나타내고 있고 동해는 어떻게? 단, 과, 반. 단공, 과하마, 반어피. 단과반. 동해의 특산물. 정답 3번. 쉽게 찾았어요. 그 1번, 2번 정답률 여러분 우리 제자들 정답률 98%입니다. 98%라는 건 사실상 100%라는 얘기고 다 맞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나왔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풍을 계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가 출제됐습니다. 자, 저 이거 다시는 안 냅니다 이랬죠. 이제 이런 거 안 냅니다. 이런 건 이제 한두 번에 하면 됩니다. 나왔죠? 이게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시험 보기 전이었죠. 이게 8월 17일에 시험을 쳤으니까 제가 8월 초에 이 문제를 냈어요. 그죠? 그래서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입니다. 또 문왕이 보낸 일본의 국서입니다. 비교. 그래서 그럼 무왕은 싸웠다.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와 싸웠다. 그래서 어디랑 손을 잡았어요? 돌궐과 일본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였죠? 정답 1번. 2번 발해군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발해군왕은 국왕과 비교하라.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냈던 게 벌써 한 5년 전인데
발레 군왕과 국왕을 구분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걸 내다니 지엽적이다, 치사하다, 경향이 안 맞다. 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텐데, 그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미리 예단을 하고 그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될 텐데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출제자가 뭘 내든 저는 출제자의 마인드로 늘 접근한다 했잖아요. 수험생의 마인드와 출제자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뭐가 같냐면 자주 내던 거, 늘 내던 거, 요건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내던 부분들을 내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당연시 여기세요? 특이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시 여기고 있죠. 이제 발레 군왕과 국왕을 구분하기 당연시 여기고 있죠. 그 당시엔 참신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나올 만한 게 나왔어? 라고 합니까? 후자죠. 그 당시에 모의고사를 이런 게 하나도 안 했을 때 냈다면 왜 이런 걸 내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일반화됐죠. 나름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향상폭이 높아지기를, 이런 문제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면서, 한마디로 최신 예상 문제 같은. 군왕은 대조영이에요. 국왕은 대흠무입니다. 왜? 안녹산의 난. 그죠? 그래서 3번 당나라에서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755년, 그래서 756년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762년 발해 국왕으로 책봉되었다. 둘은 아니야. 2번이 대조영, 3번이 대흠무, 그리고 4번 오경 15부 62주 행정구역, 그리고 요동 장악. 전 요동과 함께 뭘 기억하라? 흑수말갈 혹은 북만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선왕. 괜찮아요? 4번 밑줄 친 이 문서 나왔죠? 신라? 촐랑문서. 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나오는 건데 제가 하나만 낼게요 이랬죠. 늘 하던 거라 하나만 내겠습니다. 4번 정답률 90%. 그래도 10%는 틀리네요. 그래도 촐랑문서인데, 촐랑문서의 특징은 통일신라 시대의 문서다라고 하였어요. 1번 선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버풍왕. 2. 전식과와 녹봉제도의 운영 양상이 나타나 있다. 응? 전식과 녹봉은 고려시대. 3. 호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어떻게? 호, 구. 5. 정답 3번입니다. 4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유생물이다. 이게 촐랑문서가? No.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다. 그죠? 4번까지 문제 없어요. 5번에서 약간 삐끗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제가 그랬죠. 뭐라고? 아는 걸 정확하게 알면 된다. 중요한 거를 정확하게 알면 이 문제 찾을 수 있다. 답을. 뭐 애매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거 페이크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너 이거 알고 있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과 리을인 거예요. 기억과 리을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 이거 아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나면 변별력이 없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니은이에요. 이게 뭘까? 그래서 필요한 게 디귿이에요. 그러면 자 봅니다. 무령왕릉과 정효 나왔네. 정효 공주 나왔네. 출제됐죠? 정효 공주 나왔어요. 그래서 정효 공주를 제가 모의고사에서 뭐 내면서 그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자, 첫 번째 무령왕릉과 정효 공주와의 공통점. 묘와 공통점이 뭐냐? 이건 뭘로 만든 거야? 벽돌무덤이죠. 요건 역시 벽돌무덤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중국, 양나라. 요거는 중국, 당나라. 어쨌든 중국. 그래서
기억.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벽돌 무덤이다. O.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자는. 다음. 자, 무령왕릉에 자 벽화가 있다 없다. 제가 그래서 없을 무 이랬죠. 없을 무. 요건 벽화 없음. 요건 있음 이랬죠. 벽화 차이. 그래서 벽화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무령왕의 능이고 이거 정효의 무덤인 걸 알게 된 이유가 뭘까요? 누구 건지를 알려주는 뭐가 발견돼서? 묘지. 예? 바로 묘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무덤인지를 아는 거예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의 무덤이다. 부친께서는 대흥, 보력, 성법, 흥륜, 대왕이시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런 게 써 있는 묘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누구 무덤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리을번에 디귿번에 무덤의 네 벽면에 벽화가 있다. 이건 뭐예요? 정효공주묘만 해당되는 거고, 리을은 무덤에 묻힌 인물에 대해 알려주는 문자 자료가 발견됐다는 거. 문자 자료가 뭐예요? 이게 묘지예요.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려준다. 둘 다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니은입니다. 천장은 거기다가 한번 형광펜을 쳐보실래요? 각을 줄여 쌓는. 각을 줄여 쌓는이라는 표현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말각고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한자식 표현이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최근에 이걸 한자를 한글로 다 전환하는 형태로 국사 교과서를 개정해 나갔거든요. 6차, 7차 이후에. 이걸 뭐라요? 모줄임입니다. 그래서 각을 줄여 쌓는다. 이게 뭐냐면 네 각이죠. 네 각을 줄여 쌓는다니까 모줄임이 되는 거예요. 모줄임. 그럼 이 모줄임 천장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뭐냐? 일단 무령왕릉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령왕릉은 평면 천장 구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아치형. 그건 모줄임 천장 구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줄임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모줄임의 형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평행고임 양식, 또 하나는 삼각고임 양식. 고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층층이 쌓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평행으로 쌓는다는 건 뭐야? 이렇게 겹쳐서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천장이 네 개의 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평행고임 구조 양식, 그럼 뭐에 해당되냐면 정효공주묘가 평행고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효도 모줄임 천장 구조 양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삼각고임 형태와 평행고임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는 정해공주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줄임 천장 구조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해로 많이 외우죠. 그럼 이제 정효는 모줄임 천장 구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정효공주도 모줄임 천장 구조 양식을 띠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그 양식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는 이거고, 이것도 고구려 양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장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와 정효가 고구려의 문화 양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러나 벽돌을 쌓는 형식은 고구려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벽을 쌓는 형태는 당나라 형태라는 거예요. 뭐가? 정효가. 그래서 이 정효는 이 정해랑은 달리 당문화의 영향을 받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둘 다 고구려의 모줄임 천장 구조 양식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모줄임 천장 구조 양식을 쌓을 때 이런 식으로 점점 겹쳐서 올라가는 거를 삼각고임 양식이라고 해요. 뭐가 점점. 그런데 정효공주도 모줄임 천장 구조 양식인데 평행고임 양식이라고 해요. 평행고임.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각을 줄여 쌓는다라고 했으니까 모줄임 이런 뜻이고, 각을 줄여 쌓는다가 모줄임이고, 평행고임 구조로 되어 있는 건 뭐인 거예요? 정효공주묘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문장이 제일 어려운 문장이에요. 요 문장이. 근데 어쨌거나 요 문장을 접함에 있어 무령왕릉은 아니거든요. 무령왕릉은 이렇게 아치형 이렇게 돼 있고 평면 형태로 돼 있어요. 평면 형태로. 그래서 백제 천장 구조는 모줄임 양식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일단 니은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니은 때문에 만약에 정답을 못 골랐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무령왕릉과 정효공주묘의 특징, 늘 우리가 공부해왔던 요 세 가지 정도의 양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도 잘했어요. 여러분들 뭐 5번 문제 정답률이 90%니까 역시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좀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6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관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왕 24년 전라도 지휘사 김경손이 초적 이연년을 쳐서 평정하였다. 이연년? 이연년은 형제는 원율과 담양에서 그지? 무례배를 모아 주열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기도 했다. 그럼 이연년의 난 백제 부흥운동 왕은 왕 모르겠거든. 최우집권기 최우집권기 백제 부흥운동 그지? 그러면 요 정답률 6번의 정답률이 되게 낮네요. 50% 50%예요. 낮은 편이에요, 그죠? 50% 여러분들 혹시 그 심화 수업에서 묘련사 얘기했던 내용 기억나나요? 백년사가 결사가 원황실과 연계되며 묘해졌죠, 그랬죠. 그래서 백년사 결사가 원황실과 연계되어 묘해졌다. 묘련사가 됩니다. 백련사 묘해져서 묘련사가 되었다. 그럼 원황실과 연계되어 있다 했죠. 최초로 나온 문제. 그럼 이거 언제예요? 원간섭기. 알겠습니까? 원간섭기. 도사국사 보세요. 거기 분명히 그 묘련사의 그 불교 관련된 내용이 묘련사가 나옵니다. 묘해진 이야기. 결사운동의 퇴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려 있어요. 원간섭기 때. 2번은 백년결사. 이때죠? 무신집권기 최씨 무신집권기 최후의 지원을 받았다. 요새가 각훈이 왕명에 따라 해동 고승전을 편찬하였다. 이때도 최후라고 했죠? 최씨 정권기 그지? 그 다음에 수기의 주도 아래 수기 스님 혹시? 팔만 대장경 조판 책임자 수기. 그래서 대장경의 편집 교정이 이루어졌다. 최씨 정권 때. 그럼 최씨 정권 때의 왕은 누구입니까? 고종입니다. 고종. 그래서 고종이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이랬죠. 명신, 희강, 고원 최충원이 4명의 임금을 마음대로 옹립하고 폐위하기를 마음대로 하였고, 이것 때문에 고종 임금이 오래 살고자 했고, 최씨 정권이 끝나는 건 보고와 말겠다라는 일념하에 최씨 정권이 끝난 1258년 다음 해인 1259년에 고종은 사망했다 이랬죠. 고종 임금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 50% 정답률. 7번 문제. 고려 후기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서 되게 중요하다 그지? 그 다음에 첨의부 관직 독점하죠? 왜? 원간섭기니까. 또 자기들끼리 혼인하는 경우가 되게 심했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건 어떤 방법? 소거기법. 소거법으로 가는 거다. 그럼 2번은 왜 틀렸냐면 제지지주로서 녹과전과 녹봉을 유력한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는 건, 녹과전이 수조권 제도고 녹봉이 그거를 보완하는 제도잖아요. 그럼 녹과전은 누가 처음 설치한 것입니까? 원종 임금이 녹과전을 설치하죠. 원종 임금이 개경환도 이후에. 그런데 권문세족은 녹과전이나 녹봉을 중요 경제적 기반으로 삼는다 했어요. 제가 대농장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다 했어요. 대농장이죠. 그럼 그들은 수조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이 녹과전과 녹봉제도는 고려 왕실에서 정한 것으로 수조권 지급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권문세족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대농장입니다. 대농장은
대지주적 성향을 띠고 있다. 더군다나 제지지주가 아니죠. 제지지주가 뭐예요? 제향 중소지주예요. 이들은 뭐라 그래요? 제경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제경 부재지주. 그러니까 제지지주 그러면은 그 지방에 있으면서 지주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 누구겠어요? 사대부들입니다. 사대부들. 그러면 고문세족은 서울에 살면서 지방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니까 제경 부재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벌써 틀린 거예요. 제지지주가 아니라 제경 부재지주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녹과정과 녹봉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농장을 갖고 있다. 그럼 대농장이 확산되면 면세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녹과전 제도와 녹봉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문세족은 이 문장의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경지주이며 대농장을 갖고 있으면서 국가재정을 악화시켜서 녹과전이라든가 녹봉제도를 제대로 운영치 못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럼 이를 개혁하기 위해 사대부들이 제지지주로서 녹과전 제도를 다시 운영하겠다 하여 뭐라고 한 거예요? 과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다. 알겠습니까? 사대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의 정답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라는 거는 결국 그 중위층을 형성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까다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방금 공부한 6번, 7번 문제를. 다음 8번.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기억은 원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었던 성리학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누굽니까?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 안향. 안향은 충렬왕 때 인물이죠. 우리나라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들. 그러면 1번 최초의 성리학 입문서인 학자진암도 처음 봤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더라도 상관없어요. 학자진암도는 정도전이 쓴 책입니다. 정도전. 그럼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뭐냐? 입학도설. 권근. 입학도설. 자,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학자진암도, 입학도설 공통점이 도라는 거예요. 그림도. 그래서 이러한 전통 때문에 조선시대의 사림들은 혹은 그 성리학자들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림으로 그리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뭘로 연결되냐 하면 성학 10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황의 성학 10도도 그림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진암도, 입학도설. 그러면 이게 성리학 입문하는 사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기본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서. 왜? 학자라는 건 공부하는 사람, 지남이라는 거는 뭔가를 가리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사람이 처음 배워야 할 그림, 입학이라는 것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 이런 뜻입니다. 2번 충선왕이 세운 망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것은 이재현, 공부 많이 했죠? 쉽게 제거했고. 3번이 좀 어려웠어요. 그 원나라의 과거 급제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것도 사실 제가 한 3, 4년 전에 냈던 시험 문제는 이게 있는데 이걸 제과라 그래요. 제과. 그래서 예전 제 시험 문제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런 그 버릇이 남아있는 이유가 제가 처음 7급으로 강의를 시작해서예요. 7급 공무원 대상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나라에서 시험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을 제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과 급제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표도 한번 정리해서 예전에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그 제과에 급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알만한 사람들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곡, 그 다음에 이곡의 아들 이색입니다. 그래서 이곡과 이색. 이곡은 충수광 때 제과에 급제했고 이색은 공민왕 때 제과에 급제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곡이라든지 이색 이외에도 또 알만한 분은 그러면 안씨들이 좀 있어요. 안향은 아니고 안향 아니고 안축. 안축이라는 사람은 이제 죽계별곡이라고 하는 당시 그 글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별곡, 죽계별곡 안축.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어온
오셔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을 제사하는 서원을 만든다 그러죠. 그 서원이 바로 자, 제가 안향 어디 출신? 영주, 순흥 출신이라고 늘 강조하죠. 그럼 영주에 있는 서원이 하나 있어요. 백운동 서원. 이 백운동 서원이 바로 성리학을 처음 도입한 안향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서원이었다라고 강의해드렸죠. 이런 부분 그대로. 그래서 백운동 서원은 이분을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9번 이규보의 역사이식. 그죠? 자, 구삼국사, 신삼국사, 동명왕편. 그러면 이규보의 역사계승의식은 고구려, 또 유교보다는 신이한 이야기, 또 어떤 기전체보다는 노래로서. 이게 이규보죠? 그럼 이규보에 대한 이야기. 고구려 계승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정답 3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사 체계를 세운 삼국유사.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기전체 삼국사기.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여 단군을 민족 시조로 인식한 제왕운기. 중국과 대등하다 이러면 제왕운기라고 하였어요. 정답 3번. 10번. 조선 초기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제 특강을 제가 이제 했어요. 어제 특강을 했는데 그 어제 특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향교 문제 같은 성균관 문제가 하나 있어서 서원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서원, 향교, 성균관 문제에서 속과 초시 면제에 대한 이야기, 문과 초시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출제자가 같은 것 같아요라고 한 부분, 이제 바로 이런 10번 문제 걸리는 건데 향교에서 정기 시험을 치러서 말이죠. 성적 우수자는 어떤 특권이 있나요? 어제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속과 초시 면제죠. 향교는 속과 초시 면제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균관에서 매년 시험을 쳐서 우수한 자에게는 뭘 면제해 줍니까? 문과 초시를 면제해 줍니다. 대과 초시. 향교 성적 우수자는 속과 초시 면제이지 성균관 입학 자격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균관 입학 자격이 틀린 거예요. 속과의 초시 면제의 특권을 줍니다. 만약에 낙제하면요. 군대 간다 그랬죠? 군역 부과한다 이런 말씀. 요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 10번 정답률이 몇 %인지 어제 특강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3번 정답률이 기대가 됩니다. 10번 문제가 정답률이. 그래서 특강 무용론이 또 여기서 또 나옵니다. 특강 무용론, 강사 무용론, 강의 불용론, 강사 특강 강의 뭐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자꾸 뭐 특강하라고 하면 싫다 그래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강의 많이 한다고 애들 성적 오르는 거라면 제가 강의도 뭐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의를 많이 해도 성적이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강의가 뭐 지루하지 않죠. 지루할 때도 가끔씩은 있는데 대부분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퍼포먼스 뭐 엄청 많이 하고 막 귀에다 박아 넣으려고 막 엄청 하고 뇌에다 박아 넣으려고 뇌세김 시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까지 저항 듣기 싫어 막 저런 얘기를 왜 해 막 나올 것만 해줘 막 이런 거 왜 나오지도 않을 걸 막 얘기해 막 이렇게 많이들 반응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의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나는 강의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고 늘 생각해 왔지만 존재의 이유가 별로 없어지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바로 어제인데 그래서 13시간 뒤에 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1번 원칙적으로 모든 양인에게 원칙적으로라는 표현 즐겨 쓰죠.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양인들이 입학할 수 있다. 학비는 없다.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학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립 학교는 그래요. 성균관도 학비가 없어요. 밥도 줘요. 기숙사비도 공짜예요. 당신이 돈 안 냅니다. 그다음 2번 모든 군현에 향기를 두기로 했다. 군현에 있는 게 향교.
9년 규모에 따라 정월 책정하죠. 뭐요? 인구 비례. 교재에 있어요. 인구 비례에 따라 정월 책정하였다. 4. 학업 중에 군역은 면제되었지만 이거 나오죠? 성적 미달로 낙강생인 경우에는 뭐를 짊어지게 했다? 군역을 짊어지게 했다라는 거. 10번까지 잘 설명을 했는데 사실 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오늘 제가 이제 어제 강의 되게 많았잖아요. 요즘 되게 바쁜데 그래서 오늘 늦게 일어난 이유도 이제 좀 작업도 많고 공부도 해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아서인데 제가 이제 그저께 사실 12, 13, 14회를 출제를 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저께 오후에 시간이 좀 있어서 막 출제를 막 했어요. 그래서 막 내서 막 냈는데 이제 조교 학생들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해요. 니들 한번 풀어봐. 뭐가 문제이고 뭐가 어려운지를 한번 미리 봐서 조절을 해보려고 해요. 실제 시험도 그렇게 해요. 합격생들 가운데 국사시험 성적이 100점인 애들만 따로 모아서 현직을 모아가지고 출제자들이 낸 문제를 풀어보게 해요. 그래서 다 틀린 거는 다 빼고 다 맞춘 것도 빼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실력 좋은 조교, 처음 들어온 조교, 뭐 중간 정도 되는 조교 이렇게 해서 얘 맞춘 거, 다 맞춘 거, 초보자 틀린 거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막 문제를 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줬어요. 그래서 어저께 막 정신 하나도 없어갖고 수업 끝나고 특강 끝나고 이제 문제 검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뽑아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오케이, 좋아, 문제 좋은데, 선생님 이거 오늘 특강 했던 내용 완전 적중률 최고인데요, 선생님? 와, 선생님 짱이에요. 이랬어요, 걔네들이. 지금 조교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이유는 어저께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전 그렇다고 믿어요. 근데 막 풀고 그렇지. 그렇지. 문제 좋지. 적중률 좋지. 선생님 진짜 유 짱인데요? 그래서 다 검토 끝나고 야 이제 넘겨. 넘겼어요.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넘기려는 순간 제목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2019년 1차 대비 2단계 12, 13, 14라고 그러니까 13, 14, 15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6개월 전에 낸 문제였어요. 2019년 1월 달에 낸 문제를 조교가 잘못 뽑아서 저도 정신이 없고 저도 전날에 냈던 제가 출제했던 그 문제를 까먹고 어저께 잘못 뽑은 문제를 가지고 좋아서 막 검토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3명, 4명 다 멘붕. 우리 뭐 한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한 학생이 이러더라고. 선생님 이거 언제 내신 거예요? 이거? 2018년 12월. 선생님 어제 특강한 게 2019년에 시험 친 거잖아요. 똑같은데요? 소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반년 전 2018년 12월에 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랑 어제 특강한 문제들이죠. 그게 19년에 나왔던 문제들이잖아요. 그게 싱크로율이 되게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교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거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내신 거군요. 이렇게 해서 저도 특강하고 난 다음이라 그게 맞아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작년에 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올해 나왔던 문제들과 유사한 게 되게 많아서서 조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이걸 찍었어야 돼요 레얼로 이랬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잠깐 그러네? 봤냐? 야 문제 수준 좋지? 그랬더니 네. 근데 다시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저께 낸 문제를 다시 했잖아요. 제가. 다시 하다가 3회를 냈다가 다시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7급 문제를 본 거를 애들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자. 지금까지 배웠던 그 트레이닝을 한번 실험해 보자. 이런 이제 의도가 있어서 이런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3회를 제가 갖고 있다 그랬죠. 그거 빼고 이걸 넣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문과 초시, 향교에서의 속과 초시 면제, 낙강생, 군역 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난주에 봤던 문제 나왔잖아요. 5일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019년에 새로 출제된 문제들을 정리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특강 안 드셨던 여기 분이 계시면 꼭 그 내용은 4시간밖에 안 했으니 4시간 20분밖에 안 했으니 꼭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다음 명령을 내린 국왕의 제위. 자, 이것도 싱크로율이 있죠? 임꺽정 어때요?
우리 임꺽정 문제 밀란 순서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풀었죠. 그 주간에 토요일 날 있던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임꺽정은 명종 때입니다. 이랬죠. 그 부분. 그럼 임꺽정에 난이 있었을 때 명종 때다. 그럼 명종 때를 찾아라? 잘 안 보이죠, 그죠? 1번 빼고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제. 세조. 현량과 시행. 중종. 기축국사.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된 것은 선조 때. 그럼 정답? 1번. 그 명종 때에 불교가 일시적으로 중흥을 한다 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 때문인데, 그 문정왕후가 자기 손자를 좀 보겠다고 그 혹시 뭐 심화 수업 때나 이런 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난정이 얘기, 또 이 시기 보호스님 이야기, 뭐 혹은 봉은사 이야기. 그래서 뭐 지하철 9호선에 삼성중앙역입니다. 뭐 이러면서 봉은사에 많은 시주를 하면서 자기 손주가 빨리 태어나기를 바랬다. 그래서 문정왕후가. 그래서 자기 동생들이 윤원영이잖아요. 윤원로. 그래서 윤원영이 이제 봉은사 찾아가가지고서 난정이를 만난 이야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기에 그 불교가 일시적으로 크게 중흥하였고, 그 제자들이 바로 다름 아닌 휴정과 유정이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팔도 도총섭으로 활약한 서산대사, 또 그의 제자인 유정, 삼형대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명종 때의 보우의 등장은 임진왜란 때의 승병들의 활약으로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내막이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와 관련돼 있어서 일시적으로 승과가 부활되기도 하였다라고 했죠. 그 승과를 부르는 다른 말이 선과라고도 해요. 이 선자가 왜 선이라고 했냐면 이 보우스님, 봉은사가 선종 관련 사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과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불교의 선교 양종을 부활하고 선과를 다시 설치하였다. 그 승과가 일시적으로 폐지가 되었던 것은 중종 때 조광조가 승과 폐지를 건의하였고, 명종 이후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불교가 중흥하였고, 그리고 명종 말기에 완전히 다시 폐지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누굴 떠올려라? 보우, 봉은사를 떠올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보우 그러면은 저쪽 공민왕 때의 보우와 동명이인입니다 이래서요. 뭐 보우가 뭐 몇 년을 사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이때도 보우고 저때도 보우지만 그 보우와 이 보우는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보우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걸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국사는 이런 배경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2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비추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상복 차림인 국왕. 대신과 여러 관원을 부른다. 국왕. 우리나라의 역대 임금님들이 지은 글. 형광펜 치시고. 임금님들이 지은 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 해서요. 임금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임금님들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임금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규사할 때에도 해바라기 규라고 하며 태양을 바라보는, 임금을 바라보는 마음은 큰 해바라기든 작은 해바라기든 다를 바가 없을진데 라고 합니다. 그럼 임금님의 역대 임금님들의 말씀을 뭐라고 한다? 규장이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거를 아는 문제인 거죠. 그걸 아는지.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툭툭 물어보는 거야. 기본 개념을. 규장이에요. 그래서 창덕궁 뒤쪽에다가 세웠다. 그래서 역대 임금님들의 글을 봉안하게 하였다. 괜찮나요? 그걸 알아야 푸는 문제예요. 임금님들의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규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역은 정조가 되고 니은은 규장각이 되죠. 그럼 기역, 신경준에게 명하여 동국 여지도를 편찬하게 한다. 동국 여지도니까 여지죠. 그럼 여지 시리즈라 했죠. 기본 수업에서 편찬 사업에 속속속 여지 무해동. 그래서 여지
영조. 니은. 2번. 내수사와 공박 및 각급 관청에 속한 뭐 이게 필요 없고 관노비니까 뭐예요? 공노비죠. 공노비 해방을 시킨 거. 공노비 해방은 누구입니까? 정조가 하려고 했으나 못했고 순조가 한다 했죠. 순조 원년. 그럼 3번. 백성의 억울함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창구 역할을 규장가게 한다? 신문고죠? 신문고. 이건 신문고에 대한 설명. 태종과 영조. 조정 관료 중에서 재능 있는 문신들을 선발하여 이곳에서 재교육. 이게 뭐예요? 초계문신. 초계문신이 어디에 소속? 규장가. 몇 살? 37세. 몇 살까지? 40세까지. 그때까지만 머리가 돌아가나 봐요. 그래요. 진짜로. 40세 넘어가면요. 머리 안 돌아가요. 그다음부터. 점점 퇴보합니다. 저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40세까지 13번. 양명학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우리 양명학 그러면은 이제 역시 기본 수업을 충실하게 들었던 분들은 이 양명학의 강화학파 정제두가 대동사상을 강조하고 그것이 결국 박은식과 정인보에게로 연결됩니다라고 했던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귿번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과 정인보의 조선학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지? 타고난 것, 마음, 정신, 민족 정신, 그 마음으로도 우리 문화는 발전한다. 이게 조선학 운동이에요. 첫날 배우죠? 제가 늘 첫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조선학 운동에 대해서. 유물론으로 접근하는 발전사가 있고 정신과 정신활동을 통해 접근하는 발전사가 있어요. 조선학 운동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정신활동을 통한 발전사를 증명하려는 시도죠. 그래서 누구의 주목? 실학자 정약용과 세종의 마음 같은 걸 주목한다. 그게 바로 이쪽 계통이다. 민족주의. 리을. 정권에서 소외된 누구? 노론이에요? 소론이에요? 소론 계열이죠. 그래서 이른바 뭐라 해서 소양강, 그죠? 낙동강, 소론, 양명학, 강화학파. 그럼 낙동강은 뭔가? 인물선, 동론을 강조한 낙론. 그래서 낙론과 동론을 말한다. 선생님, 강은요? 강? 생략. 생각하지 마, 그러고. 그냥 대충 낙동 북학 이런 거죠. 낙동 북학. 응? 소양강 낙동 북학. 그죠? 그래서 가학적으로 전승된다. 집안 내서만 쭉 이어지는 게 양명학의 특징이라 했어요. 그죠? 그럼 역시 이 문제도 기역과 니은이라는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디귿과 리을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역이 아닌 이유는 명종 때에 처음 전래된 게 아니고요. 중종 때에 처음 전래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서경덕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양명학의 전래와 관련돼서 16세기 초 서경덕 학파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 그럼 서경덕이 활동한 시기는 명종 때가 아닙니다. 중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 중종 임금에게 서경덕이 바친 게 태극론, 또 주기철학에 대한 집대성론. 네. 그리고 이때 이현적이 주리선을 집대성한 게 바로 중종 때이다.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중종 때 조광조의 실패 이유에 대하여 자각, 반성. 학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조광조 선배는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래야 실력을 먼저 확립하자. 그래서 이기 논쟁이 심화된다라고 하였어요. 중종 말기에. 그래서 중종 말기 서경덕과 이현적을 떠올리고 서경덕 학파가 현실론자다 보니까 양명학이라든지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성리학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강의를 통해서 물론 강의는 필요 없지만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서경덕은 성리학 공부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뭐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명학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니은은 해결되죠. 양명학자들은 성리학을 배척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인데 양명학을 취미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랑 또 비슷하냐면요. 교종 승려들과 진골 귀족들이 교종에만 관심이 있던 건 아니고 교종이 중심이지만 선종에도 관심을 보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그러니까 교종과 진골 귀족들이 선종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교종이지만 선종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같은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을 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14번.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유생이 올린 상소문이다. 그러면 조선 책략 반발한 건 뭐야? 영남 만인소. 그럼 영남 만인소 이만손 기억해야겠죠? 그러면 이 영남 만인소에서 기억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쓸데없이 불러들였다가 그러면 모르는데 부른다가 어느 나라야? 미국이죠. 그래서 기억은 미국이 되는 거예요. 니은은 우리가 원래 싫어할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건 어디예요? 러시아죠. 그래서 조선 책략 반발 영남 만인소 내용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끝 가로치기. 청은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바이고 직분을 지킨 지 200년이나 되었는데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습니까? 친청. 삼포회란이 어제 일 같고 임진왜란의 수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본. 왜 결합니까?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미국. 원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쓸데없이 타인, 이게 뭐예요? 청나라죠? 청나라의 권유로 미국을 불러들였다가 러시아를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기억. 청의 알선으로 조선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어느 나라? 미국.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은 청의 알선,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나중에 러시아와는 단독으로 다시 체결. 그죠? 정답 1번. 이모곤란 이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나라는 청나라. 그래서 이걸 벗어나겠다고 러시아랑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우리 조선이 단독으로. 다음 그래서 동문학도 없어지고 유경공원으로 대체해 버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동문학은 청나라의 선임을 받아온 멜렌도르프. 그럼 청나라가 세운 학교다. 이걸 배척하려고 헐버트 미국인 불러가지고 유경공원으로 바꾼 거예요. 이것도 반청 움직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천주교 박해에 항의하여 강화도를 침략한 나라는 프랑스. 병인 박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영국.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겠다. 이것도 특강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강 무용론이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까먹으니까 제가 자꾸 작아집니다. 뭘 얘기해야 되나? 15번. 많이 틀린 문제죠? 이게 왜 많이 이걸 왜 많이 틀리지? 이게 뭐예요? 화폐 정리 사업이잖아요. 제가 화폐 관련돼서 갑오개혁 때 은본위제, 그다음에 광무개혁 때 근본위제. 근데 금이 별로 없어서 잘 못하고다가 그다음에 일본의 제일은행권으로 교체. 이 순서 알려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메가다에 의해. 그러면 기억 한일 신협약을 계기로 추진된 건 아니겠죠. 메가다가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뭐예요? 메가다가 몇 차예요? 1차 한일협약 아닙니까? 한일협약서라고 합니다. 한일협약서. 1차 한일협약에 의해 메가다가 왔고 한일신협약은 정미 7조약을 말해요. 그럼 이건 3차죠? 1907년입니다. 니은. 은화를 발행하여 본위화로 삼고자 한 것이냐? 제가 아니라 했죠. 왜요? 갑오개혁이 은본위제, 광무개혁이 근본위제. 근데 이 금보유량이 적어서 일본 제일은행권으로의 교체다. 그럼 이건 뭐냐? 본위화폐로서의 금 함유량을 가지고서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위제에 입각한 거예요. 당시. 은본위제는 일단 아니잖아요. 이때는. 광무개혁 때는 근본위제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은본위제에 입각한 게 아니죠. 근본위제고. 디귿.
이거죠, 맞죠? 제일 은행권을 교환하고자 한 것이죠. 이건 분명히 맞춰야지. 기업도 아니고 디귿은 맞고. 그럼 이제 리을 모르겠다. 필요한 자금을 대느라 거액의 국채가 발생하였다. 이게 뭐냐면 메가다가 와서 한 사업이 이겁니까? 이거 하나만입니까? 화폐 정리 사업, 또 재정 정리 사업 이런 걸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 또 뭐 시설도 만들고 이럴 때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였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일본에게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화폐 정리 사업할 때는 돈이 안 들 것 같습니까? 이때도 돈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들여왔냐 하면 화폐 정리를 위한 화폐 정리채라고 해서 그 발생하는 비용, 일본 화폐로 바꿔줘야 되니까 일본은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본 화폐를 사오는 형태였어요. 이걸 화폐 정리채라고 했습니다. 화폐 정리채. 그럼 이런 게 모두 다 통합되어가 결국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국채, 보상운동. 메가다가 들어와서 생긴 여러 가지 국채가 생긴 것을 보상하겠다가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국채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 내용은 뭐야?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리을 16번.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우리 그 방금 전 회차에서 풀어봤던 게 10 몇 회죠? 12회죠. 12회를 제가 언제 드렸죠? 지난주 토요일 날 드렸죠. 근데 이 시험 토요일 날 시험이죠. 그래서 회사령 시행 시기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를 제가 냈죠. 그죠? 1910년부터 20년까지다라고 했던 거, 그지? 이거 그냥 나왔잖아 그날. 이런 게 되게 적중률이 높은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부터 20년 사이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2번이죠? 경찰범 처벌규칙. 이것도 뭐 경찰학 선생님 얘기하면서 제가 또 어서 선생님 얘기 들어서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조선태양령을 제정한 거냐, 헌병 경찰 제도가 제정된 건 아니고 이런 제정이니 뭐니를 구분한다며 타과목에서는. 근데 저는 그런 거 국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했죠. 그냥 하는 거라고. 헌병 경찰 통치 시기 1910년대. 정답 2번. 응? 1번은 경성제국대학 몇 년이죠? 제가 맨날 내던 거죠. 24년. 24년. 네.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가 된 거. 이 조선어 사용 금지라고 하는 거는요, 아예 금지가 되는 걸 말하거든요. 아예 금지. 그러면은 4차 조선교육령에서 조선어가 완전 폐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폐지. 알겠어요? 그럼 1943년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어와 조선사가 완전 폐지. 그래서 금지라는 건 완전 폐지를 말하는 거예요. 43년. 여기 나와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가 된 건 이 회사령이 폐지가 되는 시점인 20년 이후다라고 했죠. 제가 아까 20년, 23년 요 사이.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 17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국 23년에 채택한 기억에는 민국 23년이면은 1919년에다가 23년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19년을 포함해서니까 1941년이 됩니다. 민국 23년이 1941년을 말하고 삼균주의. 그래서 거기 보면 무상교육, 그죠? 교육에 있어서의 무상교육이란 교육의 평등, 그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그래서 무상교육 건국 강령입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그러니까 삼균주의니까 정치에서의 평등은 뭘로? 보통선거. 보통선거란 만 21세 이상 남녀에게는 1인 1표씩의 동등한 권한을 준다. 보통선거. 교육의 평등, 무상교육. 경제의 평등, 중요 산업의 국유화, 토지, 분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번. 2번. 조선 건국 동맹에서 발표한 거다. 아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거다. 건국동맹은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된다. 여운형. 예. 파괴와 폭동, 민중 직접혁명, 조선혁명선언을 근거로 하는 의열단. 4.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이거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에 그러하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정도로 보아야 옳겠습니다. 이건 김구.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삼균주의. 18번.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단체는? 이 문제가 어땠는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사실 18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본 위원회는 이니까 저급작위원회겠구나 뭐 이렇게 접근을 해서 4번 이렇게 아마 체크했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신념처럼 단어 위주로 공부하고 있죠. 단어 위주로. 그래서 이건 저급작위원회겠지. 그래서 4번. 분명히 4번 했을 거야. 18번. 응? 그렇지. 제일 많아 4번이. 절반. 보세요. 뭐냐면 우리 민족을 진정한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이거죠. 민주정권을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기관이다. 밑줄. 새 국가 건설의 준비기관이니까 요거는 건국준비위원회. 뭐 위원회가 저합작위원회 하나입니까? 건국준비위원회도 있지. 그럼 건국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있었던 일이 뭐예요? 치안대 설치.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각지의 치안대를 설치하였다. 2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은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죠? 그것도 위원회고. 임정 지지를 주장하며 한국민주당에 참가하였다. 그 임정 지지를 주장하며 한국민주당에 참가한 단체는 한국민주당이라면 일제시대 때의 부르주아들이 한국민주당을 말하는 것이고 송진우나 김성수 등을 말하고 요건 누구예요? 여운형 아닙니까? 또 안재홍 아닙니까? 그럼 여운형과 안재홍이 만든 당이 한국민주당입니까? 여와 안이 만든 정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는 인민당이고 안은 국민당입니다. 한민당 계통이 아닙니다. 여운형은 조선인민당. 나중에 이름이 근로인민당이 되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4번은 저합작위원회가 됩니다. 19번. 1930년대에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유형. 한국 독립군 쌍성보 전투, 쌍사자동경 전투 다 외우라 했죠. 요새 쌍성보부터 해서 경박호 전투까지 사도하자 다 외우라 했어요. 그럼 32년이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되었다. 42년이죠. 예, 왜?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조선의용대가 둘로 나뉜 시점 화북지대. 그래서 42년. 충칭본대는 어디로? 중경임시정부로. 3. 의열단, 조선혁명당 등이 결집하여 민족혁명당을 창당하였다. 민족혁명당은 35년. 누가 같이 참여? 조소왕도 들어가고 지청선도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선혁명당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 독립당도 들어갔다. 버려진 김구, 불쌍한 우리 김구는 한국 국민당을 창당하여 임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괜찮아요? 이거 나오죠? 4번. 양세봉. 이거 지청천과 원투펀치 아니에요. 32년부터 33년까지. 영, 흥, 신, 통 전투. 영능가. 흥, 흥경성. 신, 신계령. 통, 통화연 전투. 쌍사자, 동경, 지청천. 영, 흥, 신, 통, 양세봉. 조선 혁명군. 32년. 33년까지. 이런 문제. 끝으로 20번. 다음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어제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걸 풀었을 거예요.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럼 7.4를 재확인한다. 그리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임을 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였다. 제1장 화해.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질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서로 중상모략하지 비방하지 않는다. 불가침. 남과 북은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하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2019년 국가직 7급 문제였습니다. 이게 8월 17일에 있었던 문제였던 것을 해설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좀 느낀 바가 있었던 부분인 듯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떤 부분에서 모자랐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는,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듯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쉬었다 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분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시험을 다시 치십시오.